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5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가지 뉴스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단일화 문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들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초박빙 구도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초박빙 구도 깰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3월 9일이고 3월 4, 5일 날 벌써 사전 투표가 있게 되고, 이미 해외에서는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이 효과를 보려면은 이번 주말에 해결하지만 안 돼요. 왜냐면 오늘이 이제 날새면 25일이니까 주말이 27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27일이니까 28일 날 인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은 이번 주말이 사실상의 이제 데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이제 언론들을 쭉 분석하고 또 행간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번 주말에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채널 A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특명을 내렸다,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지침이 뭐냐? 윤석열 후보 입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해결할 테니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주변 인물들에게 밝혔다, 이렇게 채널 A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채널 A 보도가 사실일 경우에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겠느냐? 직접 나서겠다. 자,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쭉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단일화를 지금도 보면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죠. 이 단일화 창구로 일했던 사람들이 양쪽에서 서너 명씩 돼요. 자, 이러면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공치사 하려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슬그머니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구난방식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생기면은 여론 관리도 힘들 뿐더러 단일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원론 때문에 입을 좀 함부로 열지 말아라,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대본부층에서 또는 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 더 이상 자극은 득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구를 일어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요, 지금 단일화가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수면 위에 막 지금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 이슈가 너무 크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이제 된다는 게 확실하면은 긍정 효과를 주지만, 이게 삐걱삐걱거리면 이 여론 지지율 관리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 지지가 좀 이 단일화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결국은 요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안철수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할 테니까 떠들지 마라,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또 다른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렇게 급히는 서둘지 않겠다. 즉 어차피 시간은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급히 서둘지는 않겠다. 왜? 안철수 쪽에서는 어차피 단일화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까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은 내가 단일화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취지 하에 말하자면 단일화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입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입단속에 나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죠. 26, 27 주말이 마지막 D-Day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렬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어제 하루죠. 24일 날 또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이 어제 하루 일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디를 갔냐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참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합 정신을 이어받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 그리고 뭐 이재명이도 통합 얘기하고 있죠. 둘 다 단일화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이 통합의 의미는 이재명과의 통합 의미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의 통합 의미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권에서 민심 단일화라는 말을 쓰면서 다당제도 나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중임제 개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대 선거구제도 도입하고, 이러한 말하자면 당근을 안철수 후보 쪽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요, 안철수 후보의 일성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심 단일화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냥 너희들이 실행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통합 정신을 잇겠다라고 하면서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얘기는요, 마지막 승부수를 이제 안철수 후보도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외형적 제스처와 행보를 통해서 그 상징적 의미를 던져줬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하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갑자기 찾아간 거하고, 그러면서 통합을 역산한 거, 이걸 보면 이미 저보다도 훨씬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단일화하자 라는 공감대가 최소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확실하게 공감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권영세도 말이죠. 이 단일화 정권 교체를 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양수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삼구초려를 해서라도 이뤄야 된다. 이러한 이 당내 분위기도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 이 마지막 이제 급진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어제죠? 어제도 이제 윤건영이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다. 이런 판세를 본인의 말하자면 판단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제 초박빙 상황으로 여론 추이가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은,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조금 전까지 33개 여론조사를 보면 딱 하나 가짜 여론조사라고 보여지는 KSOI 여론조사 하나를 빼고 놓고는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야,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반무대 룸사롱 가수인지 아니면 뭐 태권도 선수인지 참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퍼컷 세리머니로 굉장히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맨 먼저 치고 나온 제스처가 뭐예요? 발차기를 나왔어요. 발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먹으로 송판을 깨는 이제 두 번째 세리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날짜상으로 어제죠. 어제는 자기 처갓집 충주를 갔어요. 충주를 가가지고 이 가까운 데가 울고는 박달재 아니냐? 우리 처갓집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뭘 한지 아십니까? 여기서요, 울고 없는 박달재 노래를 불렀대요. 이건 뭐 이게 선거전인지 이 코미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이길 것 같으면은 뭐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노래 부르는 거, 이 박달재 지금 노래 부를 시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일로 딱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래가 나오죠. 아니, 지금 노래가 나올 상황이냐고요. 지금 여론에서도 밀리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자기는 눈싸움을 안 다녔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송영길이가 최근에
이 검사하면서 윤석열 후보 업자들하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골프 쳤다. 이런 거 잘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제 이러한 윤석열과 대비시킨다는 측면에서요. 제가 룸사롱에서는 술을 잘 안 먹어서 노래를 잘 못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충청이 사유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노래해 이렇게 외치니까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면서 2분씩이나 넘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노래 못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확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다. 좀 망가지더라도 국민들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 던질 자신이 있다. 그런데요.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게 정치의 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품격에 맞게 즐거움을 줘야죠. 이거 뭐 지금 대선 후보가 갑자기 울고 넘는 박달재 물론 저도 좋아해요. 아주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아주 좋은 노래인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노래를 부를 때냐 상황 인식도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낡고 그리고 무식하지만은요. 정말 상황 판단 능력 대단합니다. 이런 후보를 갖다가 이 초박빙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잖아요. 확 떼어놔야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주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좀 당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급하니까 여러분들 이 평론 아주 뭐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가 진중권 교수잖아요. 근데 진중권 교수가 한동안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논평을 많이 해오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들 좀 때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탈당한 정의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상정 운동에 지금 돌입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선수 하나가 요금한데 이 논평을 잘하는 진중권 교수를 받아오면 자기가 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와서 진중권 교수가 이제 한마디 지적을 한 것이죠. 옛날에 했던 이 경고문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죄송하게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진중권 교수도 여하튼 뭐 죄송하게 됐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 하는데 이미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이 SBS의 주영진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한테 제가 경고를 했었는데 180석 얻었을 때 기세 등등할 때 저는 민주당의 몰락은 결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민주당이 이런 위기에 몰리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결국 뭐라 그럴까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사과 전화를 받았다. 예. 그러면서요.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전화했는지를 알겠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이제 열심히 하시라 이런 격려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타당의 대표 즉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안 후보는 한 개인이 아니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8 내지 10% 정도가 되는데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옛날 보수층과 자기가 대표하는 이른바 2030 남성 유권자의 표만 있으면 세대, 그 다음에 포이론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무리한 언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요. 이준석이도 한마디 때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또 때리고 있는 진중권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채널 TV조선하고요. 그 다음에 JTBC에서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김혜경 법화 사용과 물러난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지금 이제 어제 대장동 재판이 이어졌어요. 여기서 일부 녹취록 내용, 그동안에 나오지 않은 거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를 탔어요. 자, 그러면서 이 김만배 이런 사람들, 뭐 김만배, 정영학, 그 다음에 남욱 이런 핵심 인물들끼리 자기네가 대장동 사건을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원과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 것 같은 그러한 증거 내용들이 녹취를 통해서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녹취록은 2020년 4월 초에 서초에 있는 한 카페에서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대장동 수익 배분을 놓고 서로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내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라는 말을 꺼내면서 자수하면 어떠냐? 돈은 이미 벌었다. 집행유예 받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너희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으니까 너희들은 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말하자면 녹취록에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요. 어제 재판에서 김만배 씨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이 녹취는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에서는요. 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4천억 원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자. 이런 말까지 해요. 여기서 완벽하게 하자는 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붙잡혀가고 조사받는다. 영창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4천억 원 도둑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 남욱 변호사 변호인 측은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입장을 밝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좋은 것은 JTBC 이번에는 이제 TV조선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측근이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진상, 김용, 정진상은 비서실장이었고 김용도 이제 보좌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규 이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2014년도입니다. 의형제를 맺자고 한 전화 녹취록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장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또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녹취록은 언제 있었느냐? 2014년도 6월 29일 밤 12시쯤에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가 7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요. 맨 먼저 정진상 이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김용, 유동규,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정진상 이렇게 네 명이서 모였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정영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를 해서 그러기로 했다. 그리고 만배영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요. 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고 정진상 실장은 그러니까요.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대화가 오간 지 8달 후에 화천대유가 설립이 되고 바로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지면서 화천대유가 대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이렇게 서로 의형제 맺자라고 하고 본인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겠다라고 한 이후에 8개 공문을 직접 정진상이가 결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녹취록 중에서 정진상, 김용, 즉 이재명의 최측근 후보 2명이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작년 10월 국감 때도 이 정진상 자기 측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형제 언급된 녹취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이권과 부패의 카르텔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23일에 이어서 24일 연거푸 2번 이제 단독 보도예요. 그러니까 23일 날은 이 광화문에서 이 김혜경이가 중식당에서 지인들하고 오차를 했는데
그때 경기도 법인카드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일부를 가지고 식대를 이 비서가 나눠서 지불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이제 오늘 새롭게 뭐라고 그럴까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 오찬에 누가 참석했느냐? 현직 민주당 의원의 부인, 배우자가 참석해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 룸에, 그러니까 룸에 3명이 있는데, 수행원 3명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12만원, 합쳐서 12만원 미만으로 결제를 하라. 예, 쪼개기 하라는 거죠. 밥값 계산.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후보는 밥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부의 행위에 해당이 돼.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부인한테 밥 산 거, 이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물론 민주당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죠. 예. 그래서 이러한 또 새로운 내용도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녹취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 2020년 3월 달에 김만배가 경영학 회계사한테 성남시 의원한테 5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JTBC에서 이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0년부터 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이었던 A씨가 실제로 김만배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는 이건 빌린 거고 다 갚았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가성이 농후하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박범계가 말이죠. 이 뭡니까? 이 트위터에다가 뭘 올렸느냐? 트위터에다가 러시아 침공을 예측하지 못하고 위기를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능한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마추어 대통령이 자기 바로 옆에 있어요. 문재인. 야,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아마추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냐?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 문제하다, 문제야. 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체르노빌, 여러분들 뭐 체르노빌 알죠? 원전. 이 체르노빌까지도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지금 50명 정도가 사망했다 벌써.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 일국의 대통령, 그야말로 최고 통수권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이 국가의 안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대통령을, 국가 안보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 대통령은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